제품 판매량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매출액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순익 확인하고 그것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팔렸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알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혼자 일하는 분 계시죠? 혼자 일하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나루토처럼 분신술을 써야 될 정도죠. 하고 싶은 일과 귀찮은 일들, 하기 싫은 일들이 굉장히 공존하는데 이것들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작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일을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앱들, 소프트웨어들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효율을 내는 게 스프레드시트예요.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엑셀과 거의 비슷한 소프트웨어죠. 엑셀은 생각보다 어렵고 예전에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직관성이 조금 떨어져요. 이미 엑셀을 쓰던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엑셀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쉽지 않죠. 그런데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이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직관적이고요. 오늘 알려드릴 건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배송을 하죠. 배송을 하게 되면 배송업체와 함께 협력을 하게 되고 계약을 해서 택배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배송 보내야 될 것들을 엑셀에 적어 업로드하고 운송장을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보통 활용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데이터화 시켜서 나의 일에 연관 지을 수 있는지,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떤 부분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볼까요? 크롬에 들어오면 여기 왼쪽 상단에 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앱을 누르시면 여기 스프레드시트가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고요. 새 스프레드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 문서가 나왔죠. 왼쪽 상단에 파일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배송 데이터라고 적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택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그곳에 엑셀로 작성하여 엑셀 첨부하기로 운송장을 출력하실 텐데요. 저는 스프레드시트에서 작성하고 작성한 것을 엑셀로 복사한 다음 업로드 하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통 배송할 때 날짜 입력하고 주문인, 수취인, 연락처, 주소, 배송 메시지, 운임 타입, 상품명, 판매처,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는 실시간 저장이기 때문에 따로 세이브 버튼이 없어요. 안심하고 작업하셔도 돼요. 첫 번째 라인은 보통 저는 이렇게 구분되게 회색으로 해놓고요. 자, 여기에 이제 배송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미리 작성해 둔 게 있으니까 불러올게요. 자, 12월 21일에 주문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저희 맴돌이라는 회사에서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리스트를 여기 옆에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은 바나카 솔로팩, 바나카 페인트팩, 바나카 솔로 콜렉터팩, 바나카 페인트 콜렉터팩, 그리고 엄브렐라 부츠, 옐로우, 스칼렛, 네이비, 브라운, 산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것들의 색깔을 좀 지정을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판매처를 좀 적을게요. 10x10, 펀샵, 티몬, 품, 네이버, 이것도 색깔을 좀 지정해 줄게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데이터화 시킬 수 있냐면 이 상품 리스트에 숫자로 적을 거고 그 숫자들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모으냐면 이 아래에 행을 추가할게요. 바나카 솔로팩이라는 이 데이터를 이쪽에 적을 거고 그 데이터가 여기에 모이게 할 테니까 이꼬르 sum k 3번부터죠. k3부터 k, k3부터 k라고 적으면 k3 밑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합산하게 돼요. 가로 닫고 이것도 똑같이 는 sum l3부터 l까지 sum m3부터 m까지 계속 반복 작업해 주세요. 자, 다 적었죠? 그럼 여기에 0이라고 나올 거예요.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 상품명을 적었잖아요.
이 숫자만큼 이쪽에 옮겨 적어 볼게요. 바나카 솔로팩 1개. 자, 어떤가요? 여기에 이 데이터를 여기에 옮겨 적었더니 이쪽에 데이터가 나왔죠? 그럼 각 제품별로 몇 개가 팔렸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데이터를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행을 하나 추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아래 1행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equals sum 바로 아래 데이터 K3 데이터 곱하기 이 제품의 판매가를 적어 봅시다. 이 제품의 판매가 바나카 솔로팩 8,000원 적으면 24,000원이라는 매출을 냈다는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똑같아요. 데이터로 옮겨 적을게요. 자, 근데 아까 저는 이 데이터를 이쪽에 하나하나 다 일부러 적어서 옮겼죠. 근데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걸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이쪽에 붙여넣기를 그냥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연두색으로 바뀌었죠. 스프레드시트가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 열로 복사해서 옮기면 신기하게도 이 줄에 있었던 데이터를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K3이라는 데이터였는데 한 칸 옮김으로 인해서 L3이라는 데이터로 옮겨졌죠. 그런데 단점은 서식까지 같이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애써 노란색으로 만들었는데 연두색이 돼버렸죠. 그럼 일일이 이렇게 색을 바꿔줘야 되느냐? 귀찮기 때문에 저는 쓰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복사하고 여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수식만 붙여넣기 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서식은 변하지 않았죠. 데이터는 변환돼서 넘어왔고요. 여기도 똑같이 수식만 붙여넣기 F, 우클릭 F, 우클릭 F, 우클릭 F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넣으면 데이터가 정리됐죠. 이 데이터는 이제 한국이니까 원화로 표현해 줄게요. 여기 통화 형식 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을 눌러주면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처럼 소수점이 있고 그 뒤에 0이 2개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소수점을 밀어주는 걸 씁니다. 왼쪽으로 삭제하는 거예요. 하나, 둘. 자, 이렇게 하면 우리의 원화가 탄생했죠.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뭘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상품의 총 매출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equals sum, 키보드로 적을 수도 있지만 마우스로 클릭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 하고 가로 닫고, 지금 이 데이터의 매출은 16만원이 되겠죠. 중요한 데이터니까 저는 이렇게 명도차를 심하게 줘서 블랙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총 매출이라고 적고, 매출은 순이익이랑 다르죠. 저는 순이익을 대부분 어떻게 잡냐면 총 매출의 약 50%를 순이익이라고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다가 equals sum j 2번 클릭해 주시고 나누기 2 또는 곱하기 50% 가로 닫고, 그러면 바로 순이익이 생기죠. 총 매출과 순이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한 번만 더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럼 또다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겨줘야겠죠. 자, 거의 다 했고 이제 엄청난 오더가 들어왔죠. 바나카 페인트 팩 100개 쓰면 여기 바뀌는 거 보시면 아주 기분이 좋을 거예요. 100개. 와우. 그리고 엄브렐라 부츠 옐로우 100개. 자, 순식간에 매출이 변동된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적으니까 또 총 매출과 이것에 의한 순이익이 바로 한눈에 들어오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만들었던 과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판매처 사이트들이 적혀 있죠. 저는 어떤 사이트에서 잘 나가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이걸 꼭 적어 놓는데요. 여기에 조건부 서식으로 좀 눈에 확 구분이 되게 만들고 있어요. 자, 2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작은 화살표가 보이죠? 여기에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범위를 적으라고 나와요. 범위는 4번부터 텍스트의 텍스트가 정확하게 일치함으로 할게요. 10 by 10 사이트에서 판매하면 진한 빨간색에 흰색 글씨로 체크해라. 자, 그럼 바로 이렇게 왼쪽에 10 by 10만 제가 만든 서식대로 자동으로 바뀌죠. 여기에서 이걸 클릭해서 다른 규칙 추가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범위가 그대로 적용된 상태에서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펀샵은 파란색으로 해주고요. 또 다른 규칙 추가.
티몬은 주황색이죠. 주황색 추가. 네이버는 무슨 색? 녹색이죠. 또 추가. 품은 뭐 보라색 같은 걸로 완료. 자, 되었죠. 이렇게 색깔이 잘 구분이 되었고 언뜻 보면 네이버에서 아주 잘 팔리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조건부 서식을 썼는데 또 이것들이 눈으로만 구분이 되지 실제 숫자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카운트를 할 건데요. 뭐냐면 count if라는 걸 쓸 거예요. equals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를 적습니다. i 4부터 i까지 컴마 그리고 따옴표 쌍따옴표 10 by 10 가로 닫고. 자, 이게 뭐냐면 i 4번부터 i의 범위 내로 10 by 10이라고 적힌 것을 카운트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엔터를 쳐볼까요? 그러면 6개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자, 그럼 이걸 여기 옆으로 또 적을 건데 적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복사를 하는 게 좋냐면 이거는 여기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옆으로 옮겨 적으면서 이 글씨만 바꿔주는 거예요. 펀샵 티몬. 아, 그리고 더블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서식도 바뀌고 이상하게 붙여넣기가 되는데 더블 클릭을 한 상태로 붙여넣기를 하면 제가 복사한 텍스트가 임시 입력 상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수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적어주세요. 네이버. 자, 됐죠. 그러면 제품 판매량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매출액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순익 확인하고 그것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팔렸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의 방법을 활용하면 상품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아주 쉽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인 회사의 매출 그래프를 적을 수도 있겠죠. 분기별로, 월별로, 주별로 본인의 매출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참, 그리고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해서 공부를 해보신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스프레드시트에 불러오기를 하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잘 써먹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저처럼 상품을 보내시거나 공예품을 보내거나 식품을 보내거나 작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스프레드시트는 오늘 보여드린 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고 이걸 활용해서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팁,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또 봐요.